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각적 굴절 검사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연기를 사용하는 검연법, 그리고 굴절계를 사용하는 굴절 판정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이제 공통점은 빛을 환자의 눈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사입을 시키는 거고, 빛을 쏴서 그 망막에 맺히는 그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내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검연법이든 굴절 판정법이든 환자의 눈에 빛을 사입을 시킨 다음에 망막에서 반사되는 그 빛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다.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 근데 차이점은 이제 뒤에 조금 배우면서 알 건데, 이 검연법은 우리가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건 똑같지만 그 반사됨의 빛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굴절계는 그 빛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망막이 어디에 상에 맺히는지, 빛이 어디에 맺히는지, 그래서 망막에 맺히는지 혹은 망막 앞에 맺히는지 아니면 망막 뒤에 맺히는지 정도에 따라서 굴절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굴절계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검연법이든 굴절계든 둘 다 내가 빛을 사입시켜서 반사되는 빛을 관찰하는 건 똑같은데, 검연법은 그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굴절계는 우리가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망막 어느 쪽에 빛이 맺혔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연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겁니다. 일단 검연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빛을 사입시키고 그 광원, 그러니까 그 내가 눈에 사입시키는 그 빛을 움직였을 때 안정, 눈에서 반사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검연기예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검연기인데, 이 검연기를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좌우로도 움직이고 수직으로도 움직이고 할 건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 광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연법은 눈에 빛을 사입시키고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건데, 내 이 검연기의 움직임과 그 반사광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통해서 눈의 굴절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 검연기, 이 검연기와 판부 렌즈 또는 자각적 자동 검안기를 조합해서 측정을 합니다. 판부 렌즈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길게 나무 토막처럼 생긴 게 있어요. 뒤가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렌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이 판부 렌즈를 들고 한 손에는 이 검연기를 들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냥 여기서 나가는 빛이 환자 눈에 들어가고 그 눈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거를 통해서 내가 관찰을 하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광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검안경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반사경형 검안경. 요거는 말 그대로 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검사자가 여기 있고 환자가 여기 있으면 환자 머리 뒤에 후방에 광원, 빛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평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평면 거울을 통해서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보다 약간 후방에 광원을 두고 평면 반사경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P검안이 이제 환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환자의 눈, P검안을 동공 내로 사입시키고 그 동공 내의 광형으로서
우리가 굴절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반사경형 검안경이에요. 그리고 선주형 검안경은 제가 들고 있는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 자체 내에서 빛을 발산시키거나 수렴시키거나 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체 내에서 빛을 환자의 눈에 사입시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오던 검안경기 이런 것들은 광원에서 나오는 광선은 평면 또는 오목거울을 사용해서 계산, 집속, 계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빛이 퍼지는 거죠. 빛이 퍼지거나 빛을 모으거나 집속, 평행광선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검연기가 이렇게 직각 렌즈, 플러스 렌즈도 있고 광원이 위치를 조정을 해서 계산, 집속, 평행광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검연기 속에는 이렇게 전구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구, 이게 렌즈, 플러스 렌즈입니다. 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구가 이 렌즈의 초점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거리에 있으면 여기서 나간 빛이 이렇게 평행광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에서 나온 빛은 평행이 되니까, 혹은 평행광선이 초점에 맺히는 거니까 초점에서 나온 빛은 평행광선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전구를 렌즈 쪽으로 붙여볼게요.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 빛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헷갈리면 우리가 이 렌즈가 플러스 1디옵터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플러스 1.00디옵터다. 그럼 초점 거리가 1m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1m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50cm,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cm면 이거를 평행광선을 만들려면 사실은 이 렌즈가 초점이 50cm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cm는 이 플러스 2디옵터 렌즈일 때 평행광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렌즈는 플러스 1디옵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빛은 이렇게 발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구와 렌즈 사이를 가깝게 하면 렌즈는 평행광선이었던 초점거리보다 그냥 가까이 하면 발산광선이 돼서 나오겠구나, 빛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전구가 멀리 이동했다 라고 하면 빛이 수렴광선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전구가 초점 위치에 있으면 렌즈를 지나면 평행광선으로 나올 텐데 초점거리보다 더 가깝게, 그러니까 전구와 렌즈 사이를 더 가깝게 하면 이 빛은 그만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발산광선이 될 거고, 전구가 오히려 초점거리보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빛은 다시 수렴이 될 겁니다. 수렴광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구와 이 렌즈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발산되게 하거나 수렴되게 하거나 평행광선으로 나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구를 이동시키거나 렌즈를 이동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발산광선을 만들든 수렴광선을 만들든 평행광선을 만들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원이 직각렌즈의 초점보다 내측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원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보다 가깝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렌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초점이에요. 근데 전구가 여기 보시면 더 내측에 있다, 더 안쪽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빛은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렌즈는 원래 수렴이 돼야 맞는 건데 초점에서 나온 광선은 평행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빛은. 근데 그것보다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더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발산 광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원이 직각 렌즈의 초점보다 내측에 있으면 발산 광선이 되고 광원이 직각 렌즈의 초점보다 외측에 있으면 수렴 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원이 직각 렌즈의 초점상에 있으면 평행 광선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형 검안경은 이 초점의 위치 그리고 렌즈와 광원 그 전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느 것들은 이 렌즈의 위치를 바꾸는 게 있고 어느 것들은 전구 위치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했을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렴 광선이 되는구나. 그리고 초점보다 더 가까울수록 그 렌즈와 광원 사이, 전구 사이가 가까울수록 발산 광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안경은 렌즈와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발산 광선, 수렴 광선, 평행 광선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검안경을 보면 여기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렌즈나 전구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거는 전구가 이동을 할 거고 어느 거는 렌즈가 이동을 할 건데 그거에 따라서 발산이 되거나 수렴이 되거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산 광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광원과 직각 렌즈의 거리를 초점보다 가까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발산 광선을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이제 검형을 할 거예요. 검형법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암실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검사자와 피검자 환자의 사이의 거리는 한 50cm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50cm로 하고 피검자의 동공의 빛을 사입시켜서 그 빛을 상하로도 움직여보고 좌우로도 움직여보고 해서 광형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우리가 그 움직임을 통해서 굴절력을 파악을 하는 거고 그 움직임은 크게 동행, 역행, 중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행을 먼저 볼게요. 사입광선의 움직임과 동공 내에서 관측되는 광형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환자가 있고 제가 검사자예요. 검사자와 피검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 빛을 쏠 때 이 광선을 이 방향, 이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반사되는 빛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사되는 방향이 똑같다라고 하면 동행입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이었는데 반사되는 광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이 역방향으로 된다. 이걸 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화는 내 사입광선, 내가 쏘는 빛이 동공 한쪽에 이렇게 딱 삽입이 시키면 전체, 동공 전체가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나타날 거예요. 그 눈에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눈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동공이 있을 건데 내가 빛을
이 방향으로 이동시켰는데 여기 BD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D가 이쪽 방향으로 같이 이동한다. 이거는 동행이에요. 근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D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이건 역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빛을 딱 사입시켰는데 이 둥근 전체가 다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D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밝게 보인다. 그거는 이제 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의 굴절력을 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0cm에서 검사하는 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단 검사거리는 50cm.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어떤 눈의 이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화가 됐다는 걸 먼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어요. 정시인 사람은 이렇게 평행광선이 입사가 되면 망막에 이렇게 맺히겠죠? 이게 정시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인 사람을 일반적으로 60디옵터라고 했으니까 60디옵터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60디옵터고 정시인 사람인데 그냥 평행광선은 그러면 망막에 맺힐 거예요. 망막에서 나온 빛은 다시 평행광선으로 나갈 거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평행광선은 망막에 맺히고 망막에서 반사되는 빛은 평행광선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 앞에 플러스 2.00 디옵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60디옵터인데 2.00 디옵터가 눈앞에 갖다 댔으니까 이 사람은 62디옵터가 될 거예요. 62디옵터면 어떻게 맺히는 걸까요? 근시의 눈이겠죠? 앞에 맺힐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디옵터만큼 앞에 되면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의 눈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플러스 2디옵터를 넣은 눈은 62디옵터가 되니까 망막 앞에 맺히는 눈이니까 저 굴절력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플러스 굴절력이 세다라는 것은 빛을 더 잘 모은다는 거니까 62디옵터가 되면 망막 앞에 상이 맺힐 거고, 그리고 플러스 2디옵터를 넣었다는 건 62디옵터, 그러니까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막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평행광선으로 나가는데 얘가 앞에 플러스 2디옵터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2디옵터의 초점거리가 50cm가 될 건데 50cm가 이렇게 빛을 모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원래는 평행광선으로 나가는 건데 앞에 플러스 2디옵터만큼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플러스 2디옵터에 해당하는 초점 50cm인 곳에 빛을 모으겠죠. 그러면 내가 50cm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cm에서 검사하는데 이 반사광선, 반사돼서 나오는 광선이 딱 내 위치에 맺히네? 그러면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럼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내가 검사하는 곳에 점으로 맺혔으니까 가장 선명하게 맺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사하는 위치에 초점을 가진 사람의 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50cm인 2디옵터의 근시가 되는 거예요. 50cm에서 검사했을 때 중화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의 눈의 초점이 앞에 눈 앞 50cm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디옵터의 근시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요번엔
정시인 사람이 있고, 요번에 이것도 플러스 3만큼에 해당하는 렌즈를 앞에 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플러스 3디옵터만큼의 렌즈를 눈앞에 대면 이 사람 63디옵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니까, 정시인 사람을, 그러면 3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요번에도 이 평행 강선이 이 볼록 렌즈를 지나면서 이 볼록 렌즈 초점에 해당하는 만큼 빛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3디옵터면 내가 디옵터는 초점 거리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디옵터가 3이라는 거니까 x분의 1, 3x는 1, x는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미터 단위니까 3분의 1 미터, 그래서 33cm의 빛을 모을 겁니다. 여기는 33cm. 근데 내가 검사를 50cm에서 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은 여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빛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빛이 아래쪽으로 갈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빛이 위쪽으로 갈 거예요. 내가 검사하는 거리에서는. 그러면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반사광선은 이미 한번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움직였을 때 반사광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였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는데 반사광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서로 방향이 반대다. 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초점이 나와 환자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초점을 맺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플러스 2디옵터는 여기서 정확하게 초점을 맺었었는데 50cm에서 이번에 플러스 3디옵터 렌즈를 넣었다는 건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시가 더 세질수록 초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1디옵터를 넣었을 때 초점 거리는 1m가 될 거예요. 2디옵터는 50cm, 3디옵터는 33.3cm, 4디옵터는 25cm. 이게 초점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굴절력이 세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죠.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초점이 더 가까이 있어서 크로스가 돼서 역행이 나타난다는 것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더 강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미 환자와 나 사이에 있는 곳에서 초점을 통해서 한번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역행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초점 거리는 50cm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더 강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환자 사이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초점이 있거나 혹은 환자 뒤쪽에 초점이 있었을 때는 크로스가 되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동행이 나타났을 때는 정시 혹은 원시 혹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약도 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도 똑같이 눈을 그리고 평행 강선은 망막에 맺힐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서 나온 빛도 평행 강선으로 나갈 거고, 이번에는 플러스 1.00 디옵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61디옵터로 만든 거니까 1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빛은 이렇게 모을 건데 이 거리가 1m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 1디옵터니까.
근데 나는 요 50cm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의 강선은 위쪽, 아래 강선은 아래쪽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사광선은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있는 검사하는 거리보다 초점거리가 뒤에 있거나 아니면 이 눈 뒤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동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정시인 경우가 초점은 무한대겠죠. 평행광선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 뒤에 있을 거고, 검사자 뒤에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약도 근시. 예를 들어서 1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점거리가 1m이기 때문에 내 뒤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역행이 아닌 동행이 나타날 거고, 혹은 원시. 원시는 이 사람의 눈 뒤쪽에 있는 거니까 크로스가 나와 환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검연기를 통해서 이 사람 눈에 빛을 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봤을 때 동행이다 라고 하면 이거 50cm를 기준이에요. 동행이다 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더 약한 근시이거나 혹은 정시이거나 아니면 원시를 가진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2디옵터에서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50cm에서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눈의 초점거리는 내가 있는 50cm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cm에 해당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이너스 2.00 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번엔 역행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환자와 나 사이에 초점이 있어서 한번 크로스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더 강한 근시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초점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그냥 50cm에서 이 사람한테 빛을 사입시킨 다음에 검사를 했어요. 역행이 나타났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 굴절력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강한 근시입니다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굴절력을 가진 눈입니다 라고 수치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이에요. 뭐 정시, 원시 혹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좀 약한 근시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값이지만 중화는 우리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디옵터의 근시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초점거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1디옵터에 해당해서 1m가 초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중환을 만들어야 이 사람의 정확한 굴절력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환을 만들려면 내가 검사 거리를 1m로 이동을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50cm에서 검사를 하다가 1m까지 이동을 했을 때 중화가 되네? 그럼 저 사람은 초점거리가 1m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디옵터의 근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법입니다. 중화법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50cm에 있으니까 나는 이동하지 않고 이 사람의 눈을 50cm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동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거리를 바꿔서 중화되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동행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것보다 초점거리가 내 뒤에 있는 거니까 검사거리를 좀 뒤로 이동을 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점 거리를 찾고 그걸로 굴절력을 판단하는 게 이동법이고, 두 번째는 중화법. 중화법은 50cm를 유지하고 이 사람의 초점 거리를 50cm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50cm에 계속 있는데 이 1m에 초점을 맺힌 사람이니까 이 1m를 50cm까지 당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기느냐? 요 플러스 1 렌즈를 플러스 2 렌즈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플러스 값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초점을 50cm까지 당겨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동행이 나타나면 내 뒤에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위치까지 빛을 당겨 와야 돼요. 그러면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를 앞으로 넣어줘서 초점을 내 위치까지 당겨 오는 겁니다. 우리가 플러스 렌즈라는 것 자체가 빛을 모으는 거잖아요. 빛이 이 값이 세질수록 플러스 값이 세질수록 더 앞에 맺힐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굴절력을 가진 플러스 렌즈일수록 초점 거리를 앞으로 당겨 오는 거니까 이것처럼 1m에 맺히는 걸 50cm까지 당겨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나타난다는 것은 초점 거리를 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거를 더 앞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플러스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계속 넣어주다 보면 플러스 1디옵터를 더 넣었을 때 비로소 50cm에서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굴절력을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굴절력을 찾는 방법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리를 이동하거나 굴절력을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행이 나타났어요. 동행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동행이 나타나면 초점이 내 뒤에 있는 거니까 내 쪽으로 가깝게 만들려면 빛을 더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를 넣어준다 했었죠. 그래서 동행의 경우 플러스 렌즈를 피검자 눈에 대어가면서 중화점을 찾게 됐는데 플러스 0.5 렌즈를 넣었을 때 중화가 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면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눈이 있을 거고 평행광선이 망막에 맺힐 거고 지금은 우리가 50cm에서 검사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50cm에서 검사했을 때 동행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초점이 여기 뒤에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플러스 렌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거를 여기까지 당겨 오는 건데 플러스 050 디옵터를 넣었을 때 비로소 중화가 됐대요. 우리가 50cm에서 중화되는 눈은 뭐였죠? 2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중화가 됐을 때 비로소 62디옵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50cm에서 중화되는 눈은 마이너스 2디옵터인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디옵터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플러스 0.50 디옵터를 넣었을 때 비로소 62디옵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은 61.5 디옵터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0.5 렌즈 0.5 디옵터를 넣었을 때 비로소 62 디옵터가 돼서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는 61.5 디옵터에 해당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눈의 굴절력이 60인데 61.5 디옵터는 망막 앞에 맺힐까요? 뒤에 맺힐까요? 빛이 61.5 디옵터 굴절력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굴절력이 크다라는 것은
빛을 모으거나 발산하는 힘이 더 센 건데 우리가 이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더 빛을 잘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빛을 잘 모으기 때문에 앞에 맺힌다는 거예요. 망막 앞에. 61.5디옵터는 1.5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근시는 일반적으로 뒤쪽에 맺히게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 디옵터의 근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중화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2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를 가진 눈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렌즈를 계속 더하거나 빼서 이 사람이 62디옵터, 그러니까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의 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보면 이 앞에 판부 렌즈라고 제가 아까 손잡이가 있는 렌즈가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앞에 대두는 건데 그 렌즈 도수에다가 거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디옵터를 더하면 그 사람의 눈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교정해줘야 되는 렌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화시키는 데 필요했던 플러스 렌즈의 굴절력과 마이너스 2디옵터를 합하면 피검자의 굴절 이상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행일 경우 플러스 1.0에서 중화가 됐다 라고 하면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2.0 해서 마이너스 1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중화시키는 데 필요했던 플러스 렌즈 굴절력에다가 마이너스 2디옵터, 요거는 이제 거리를 보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0m 거리에서의 굴절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디옵터를 더해서 나온 값이 그 사람의 굴절 이상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 판부 렌즈 어느 정도 넣었을 때 중화시키는 데 필요했는지를 구하고 그 렌즈 굴절력에다가 거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00을 더하면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는 굴절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50 디옵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이너스 1.50 디옵터로 교정을 해야 되는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하는 거는 근시이기 때문에 1.50, 마이너스 1.50에 해당하는 근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화법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법의 포인트는 이 상대방의 눈을 초점거리, 원점을 50cm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위치까지 이 사람을 초점을 맞추겠다, 원점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점을 앞에 렌즈를 더하면서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시예요. 그래서 60디옵터인데 이 사람이 50cm의 원점을 가지려면 2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60디옵터인데 62디옵터가 돼야 원점 거리가 50cm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플러스를 추가하다가 플러스 2디옵터를 비로소 넣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서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0디옵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교정에 필요한 굴절력이 0디옵터다. 이 사람은 정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의 위치는 완강하게 굴절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근시인 경우 눈앞 유한거리, 정시는 눈앞 무한대, 원시는 눈뒤 유한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원점이라는 것을 50cm로 맞추는 과정을 중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화되는 거리는 50cm로 맞추고 이 사람이 50cm에 중화될 수 있게 렌즈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강한 근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를 쭉 넣어줘서 중화시키고, 동행이 났을 때는 플러스 렌즈를 넣어서 중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절 이상을 평가할 때는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는데 눈이 근시냐 원시냐, 그래서 동행이냐 역행이냐 이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하고, 눈이 구면이냐 난시냐 요거는 내가 수평 방면을 검사하고 수직 방면을 검사하는데 수평 방면의 굴절력과 수직 방면의 굴절력이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수평 경선과 수직 경선의 서로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난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난시냐 구면이냐를 결정을 하고 이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이 주경선의 굴절력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